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투마이스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투마이스는 클라우드 솔루션 교육과 이 LMS 그리고 이러닝 관련된 전문 기업으로 어, 지금 한 5년 정도 저희가 비즈니스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많은 대기업들의 클라우드 교육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또 솔루션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제작 툴과 그다음에 LMS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앞으로 이제 이 교육 시장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 오면서 실제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 마이크로 러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오늘 웨비나에서는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이 그 오른쪽에 왼쪽에 제가 그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 옆으로 보게 되면 뭐 메시지 오는 거 제가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줌과 제가 그 아이스프링 데모랑 같이 협력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가끔 이제 컴퓨터에 부하가 많이 가다 보니까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은 잠시 꺼서 예, 제가 전체 시스템이 전체 문제가 없도록 제가 화면은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웹이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 주제는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도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을 할 때 학습 디자인 방법,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실제 제작하는 데모를 통해서 제가 전체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0년 이후에 코로나가 저희 모든 삶을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이러닝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교육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마이크로 러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사전적인 어떤 정의나 위키피디아에 있는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짧은 단위의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접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학습 방법. 이걸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은 단순히 어떤 짧은 학습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학습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콘텐츠의 길이가 좀 짧아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학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 러닝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빠르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이크로 러닝을 적용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그런 온라인 학습 그리고 테드나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세바시에서 하나의 컨텐츠를 다루게 되면 특정 주제를 가지고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어, 연사분이 집중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러닝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바시 이전에는 이제 글로벌하게는 우리가 테드라고 해서 그죠? 새로운 어떤 트렌드 그리고 인사이트를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주는 이런 강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을 이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 학습이 대세로 이제 점점
학교 바깥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죠. 학교 안에서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IT 기술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혹은 교수님들이 다 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무크라고 얘기하죠. 매시브 온라인 코스. 이런 무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뭐 유데미나 에덱스 같은 사이트에도 적용이 된 게 바로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짧은 주제를 가지고 전체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 제가 지금은 뭐 잠시 화면을 잠시만 더 켤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 러닝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마이크로 러닝이 왜 주목을 받는지 한번 보면요. 학습자들의 학습 집중 시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보통 집중하는 시간이 한 12초. 근데 지금 2015년에 그 조사에 의하면 2015년쯤으로 한 15년 정도 지났죠. 이게 한 8.5초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붕어가 보통 집중할 수 있는 게 8초보다 거의 9초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미디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시각을 분산시킬 수 있는 미디어 매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습에 집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즘 특히나 이제 MZ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MZ 세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알파 세대 이 새로운 어떤 세대들에는 학습을 할 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은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떤 주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그냥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들 꼭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터넷을 빠르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학습을 해보고 궁금한 그 부분들은 바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최근 세대들에게 굉장히 나타나는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학습 교육 방법으로는 담아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많아졌고 대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예. 예전에는 사실은 뭐 국영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 입시와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지식들만 습득을 하면 크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뭐 어떤 또 내 사업을 하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교양으로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내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이런 투자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것들이 현실이죠. 근데 실제로 또 정보의 양이 많아진 만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러닝이 이제 점점 주목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 러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중된 그 집중 시간이 감소된 거는 다양한 그 인터랙션이나 그다음에 쇼폼 동영상 같은 것들 우리가 만들어서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좀 더 집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려고 하는 학습자분들에게는 어떤 개인화된 학습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게이미피케이션 이러죠. 게임 요소들을 학습 콘텐츠 안에 녹여 놓게 되면은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시간에 대한 부족은 아무래도 PC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책으로 하는 것들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간에 대한 제약,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 환경으로 이 학습 콘텐츠를 옮겨 놓으면, 그죠? 학습 현장을 모바일로 옮겨 놓으면 지하철 탈 때, 등하교할 때 굉장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학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마이크로 러닝은 무조건 짧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짧고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컨텐츠의 길이가 학습 콘텐츠의 길이가 짧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마이크로 러닝을 우리가 학습 콘텐츠로 만들 때는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하게끔만 만들면은 그 길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러닝은 뭐 동영상 콘텐츠다라고 해서 강사의 얼굴을 녹화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제대로 갖추어진 영상 시스템이나 뭐 이런 녹음 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그죠? 준비를 한 채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편집 기술도 아직도 좀 서투른데 우리 회사에는 혹은 우리 기관에는 그런 전문 동영상, 영상 관련된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이크로 러닝은 동영상 콘텐츠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그냥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파워포인트, 이미지, 그다음에 뭐 퀴즈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우리가 합쳐서 그죠? 믹스해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번이랑 크게 또 연결이 될 건데 마이크로 러닝이 뭐 한 2분에서 7분 사이로 좀 짧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 30분, 40분짜리의 길이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러닝이 그러면 어떨 때 필요할까요? 네, 마이크로 러닝이 어떤 필요한 경우가 될 건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난 요즘 뭐 MZ 세대나 그런 알파 세대, 오히려 또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은 아이패드 출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보통 알파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니얼이랑 젠지 MZ 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바일 환경에서 이런 컨텐츠를 학습하는 것들이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콘텐츠를 구성원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제공을 하고 지속적인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마이크로 러닝이 필요한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떤 강의 콘텐츠를 뭐 한 30강짜리, 1시간짜리 30강짜리를 만들면 전체 30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걸 스튜디오에서 예전 같으면은 어 굉장히 틀에 딱딱 정해져 있는 템플릿에서 학습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뭐 목표, 장단점, 그리고 실제 내용 이렇게 딱 틀에 적, 맞춰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 놓은 한 2년,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콘텐츠 지금은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형태의 콘텐츠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으로 콘텐츠를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면 빠르게 짧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즘 누구나 필요한 거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평생 그 학습을 해야 되는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를 예전에 내가 뭐 엔지니어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마케팅으로 커리어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마케터로 만약에 취업을 했지만 내가 코딩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개발자로 자기의 경력을 전환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그것들을 회사 내에서 뭐 배우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그 커리어를 바꾸는 것들을 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그죠?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상에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배우시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빠른 해결책 예를 들어서 특정한 뭐 매뉴얼이나 그리고 DIY 같은 가이드북,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도 굉장히 점점 많이 니즈가 생겨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5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직업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비를 납품하는 제조사 같은 경우는 현장 그 근로자분들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어,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죠. 그리고 원격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마이크로런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마이크로 러닝이 그 어떨 때 고려를 해야 될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마이크로 러닝은 우리가 고려할 때 첫 번째는 짧아야 된다. 그죠? 예. 가급적이면 짧은 게 좋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꾸 컨플릭이 생길 수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길이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들은 좀 짧은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독성이나 간결성을 갖춘 콘텐츠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피드, 어,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적시에 제공하는 게 굉장히 이런 마이크로 러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어떤 해당 그 기존에 만들어 놓은 내용이 변경 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걸 업데이트를 해 주시는 게 마이크로 러닝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을 할 때 우리가 컨텐츠들을 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건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요. 전달할 어떤 내용들이 너무나 막 설명해 주고 싶은 게 많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최소한의 것들. 그리고 학습 내용은 앞서 그 마이크로 러닝의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한 번에 한 입에 물면 소화가 가능한 형태의 작은 형태로 콘텐츠들을 디자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섹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의 마이크로 코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섹션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그것들을 하나의 섹션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집중되도록 콘텐츠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컨셉, 그리고 이 컨셉을 우리가 설정을 했다면 이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죠? 하나의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의 결과. 그래서 하나의 마이크로 러닝 코스를 우리가 어, 이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 나는 오늘 뭘 배웠고 그럼 나 이제 뭘 해야겠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라는 것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셉, 그리고 행동, 그리고 결과 요 세 개가 하나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러닝의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집중도가 높은 주제를 조사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떤 광범위한 주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집중도가 있는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 범위를 계속해서 좀 축소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주제를 정했으면은 이 주제보다 좀 더 세밀하게 주제를 좁힐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 유형이 어떤 것들이 될지 이제 점점 이 주제에 맞게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주제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그죠? 강의를 가지고 듣게 되는 학습자 입장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제 바라보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정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건데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좀 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주제로 만약에 정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죠? 예, 학습자는 그러면 이 그 RPA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제 주제를 정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잠재 고객 학습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파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했고 이 주제를 어떻게 학습자들이 바라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섰다면 그러면 정말 이 학습자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습자들은 이 학습 콘텐츠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게 될 때 어떤 요구가 있을 건지를 미리 사전 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강의 콘텐츠를 기획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습 결과. 마이크로
러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코스,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컨셉이 있고 행동이 있고 아웃컴,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코스를 다 이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학습 결과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회사 업무로 치게 되면 뭐 KPI에 대한 설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학습 결과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을 우리는 마이크로 러닝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학습 결과를 설정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좋은지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을 할 때 주제가 명확히 정해졌으면 학습 목표도 명확하게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학습 그 목표는 명확한 도전 가치를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이 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이내에 해당 어, 작업을 끝낼 수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걸 공부를 했을 때는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밑에 보시겠지만 이번 강의를 완수한 학습자는 뭐 인공지능 강의를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나쁜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되냐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나쁜 목표의 예시와 좋은 학습 목표의 예시는 뭐냐면 나쁜 목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제 자체가 조금 두리뭉실하죠. 예, 목표 설정이 좀 두리뭉실한데 좋은 목표 같은 경우는 주로 동사로 끝을 맺습니다. 뭐뭐가 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를 명확하게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 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콘텐츠를 이제 생성을 하고 이제 청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주제가 정해졌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주제와 이 결과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학습 콘텐츠들을 내가 담아낼 건가? 콘텐츠의 어떤 종류도 정해야 되고, 그죠? 종류도 정해야 되고, 각각의 콘텐츠들은 어떤 단일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할 건지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굉장히 세분화하는 작업이 바로 청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 러닝에서 청킹, 영어로 이제 청킹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어떤 단일 주제가 있으면 단일 주제를 섹션으로 우리가 보통 나누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분절된 섹션이 하나의 청킹된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섹션은 더 이상 개념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잘게 나누면 사람들이 좀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집중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만 설명하는 게 하나의 섹션이다. 그러면은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나누기는 나누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게끔 전체적인 논리 흐름 상에서 이제 나눠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밑에 예제 보시면은 만약 강의가 5개 학습 목표를 제가 만약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강의로 끝나면 또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각각의 섹션들을 이렇게 나눠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그러면 담아낼 때는 이런 마이크로 러닝에서 콘텐츠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 유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롤플레이 형태로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 캐릭터하고 배경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몰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주로 인물이 표현의 그 인물의 그 표정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배경 이미지 이런 것들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나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제 띄워놓고 강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교수자와 이 슬라이드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콘텐츠가 메인이 되고, 근데 그 메인이 되는 콘텐츠에 아무런 어떤 인터랙션이 없어요. 사용자 그 발표하는 사람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온다 그러면 집중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데모하기 전에는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화면 없이 지금 제 목소리만 듣게 되면은 집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얼굴도 보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나레이션 형태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있으면 영상 위에 이미지나 그 텍스트, 그죠?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어, 오버레이라고 보통 해서 동영상 위에 글이나 그래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시면서 손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뭐 어떤 내용들을 듣고 있고 지금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발표자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해 가지고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텍스트 오버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위에 그래픽이나 글을 보여주는 형태. 그다음 이제 스크린캐스트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보통 이제 IT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데모할 때 화면 녹화해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화면을 줌인해서 좀 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거나 이런 형태의 콘텐츠 유형이 바로 스크린캐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드실 때는 주로 활용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이런 스크린캐스트 하실 때는 밑에 자막 같은 것들도 표시가 되게끔 보통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면 좀 더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내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어폰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경우는 자막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무음으로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유형은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어떤 복잡한 개념도나 도표, 그래프, 이미지를 클릭을 해가지고 대화형 학습을 유도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이제 제조나 되게 학생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컨텐츠가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코스를 직접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컨텐츠들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각각의 컨텐츠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시- 직접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강의가 끝났을 때는 이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퀴즈 같은 것들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 결과물을 학생들한테 혹은 학습자한테 전달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퀴즈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피드백을 받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LMS 같은 러닝 학습 관리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이크로 콘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아이스프링 스윗이라고 하는 그 이러닝 저작 툴을 설치를 했고요. 이러닝 저작 툴을 설치를 했고, 이 툴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콘텐츠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이크로 러닝의 주제는 오늘 이제 제가 잡아본 거는 RPA를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 방법이라는 이제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콘텐츠를 제가 퍼포인트로 만들었는데요. 요 콘텐츠를 제가 지금 만든 것들을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올려놨으니까요. 제가 저희 어,
링크를 제가 하나 제공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에다가 요 데모로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주제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RPA니까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궁금하지만 관심 있는 주제를 제가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자, 콘텐츠를 만들 때 첫 번째 롤플레이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인지 도입을 할 때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스프링 그 스윗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좀 더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데모를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RPA가 뭔지, 그죠? 롤플레이로 하겠다. 이게 요건 이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일종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롤플레이에 들어가는 대화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화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RPA 그러면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콘텐츠 타입은 인터랙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 각각의 솔루션들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거고, 자, 그 다음 또 RPA를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만드는지, 그죠? 인터랙션으로 콘텐츠 타입을 지정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네, 순서로 한번 만들어 볼 거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당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퀴즈를 통해 가지고 학습 내용을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아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롤플레이를 자동으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잠시만요. 음, 제가 그 링크를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네,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지금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화면으로 먼저 공유하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러닝 데모라고 하는 요 콘텐츠 제작을 했죠. RPA를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 방법에서 인트로가 있고, 자, 그러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대화형 그 롤플레이가 진행이 됩니다. 채팅창에 제가 링크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제가 있죠. 그 이 주제에 대해서 뭐 AI 시대 단순 방법 업무를 줄이고 휴먼 에러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도입 부분에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받은 다른 직원분이 그죠? 있죠.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RPA, 뭐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럼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 그 정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RPA 솔루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RPA 솔루션의 종류, 인트로 화면이 뜨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고 하는 회사, 아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 UiPath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루프리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솔루션, 네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워 오토메이트. 이런 어떤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RPA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할 거냐, 그죠? 하나의 단일 주제가 있는 거죠. 각각의 섹션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 트리거를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클릭을 했죠, 그죠? 작업
설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 리포트.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번, 2번, 3번 약간 인터랙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클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은 퀴즈를 가지고 내가 어, 지식을 검증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우리가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RPA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면은 네, 이렇게 체크. 그리고 다음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네, RPA. 자, 그 다음에 RPA 작업 순서, 그 다음에 이벤트 발생, 뭐 결과 리포트가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퀴즈 결과가 나오면서 학습을 간략하게 하나의 RPA가 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이제 추가하고 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방 보신 것처럼 이제 롤플레이, 인터랙션을 우리가 아이스프링 스윗이라고 하는 이 이러닝 제작 툴을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롤플레이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가 롤플레이를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새로운 씬, 장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미리 앞서 만들어 놓은 그죠? 콘텐츠 내용이 있었죠, 그죠? AI 시대에 뭐 요 내용을 미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캐릭터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인물을 선택을 하고 화면에서 감정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리 있는 배경 중에 뭐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두 번째 씬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메시지로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아까 캐릭터가 바뀌었죠. 그러면 캐릭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꿔줍니다.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웃으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웃으면서 답변을 하는 거고 콘텐츠는 음, 바로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RPA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 3번, 4번 단계는 뭐 동일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프리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 프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만든 거랑 크게 어, 다르지 않겠죠.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캐릭터가 바뀌면서 요 감정 상태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콘텐츠 도입 부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저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롤 플레이를 가지고 첫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인터랙션도 제가 만들었죠. RPA 솔루션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랙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인터랙션도 굉장히 많은 타입의 인터랙션 포맷들이 있어요. 뭐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까 보여지는 설명을 보여지게 한다거나 그죠? 차트를 보여주게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종류 중에 하나인 스텝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인터랙션 첫 번째 들어올 때 화면이 있었잖아요. 그 인트로 화면도 내가 생성을 할 거고, 자, 지금 조금 느려지니까 제가 마이크를, 화면을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트로덕션도 제가 하나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뭐 RPA 솔루션 해서 글로벌 뭐 RPA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첫 번째 스텝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목을 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 이미지가 없으면 좀 심심하죠. 그죠? 그래서 인설트에서 이미지를 누르면 이렇게 웨비나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화질 이미지를 갖고 온다고 보니까 이미지 파일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로딩이 조금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스프링 같은 경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달쯤 한글화 작업이 되어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 화면을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생성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 2 이렇게에 맞춰 가지고 각각의 뭐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프로세스 형태로 제공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미지 글도 넣으시고 미리 생성된 글을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 뭐 고객 선호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각각 참고로 뭐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거지만 앞으로 이제 RPA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로봇처럼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다 자동화해 주는 게 바로 RPA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Path에서 뭐 업무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컨텐츠들을 다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저장하고 나가면은 컨텐츠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인터랙션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크게 앞서 보여드렸던 거랑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스킵을 하고요. 퀴즈 부분 같은 경우에 네, 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또 퀴즈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14가지 정도의 퀴즈 타입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퀴즈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퀴즈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퀴즈 같은 경우도 뭐 문제은행 형태로 우리가 또 만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에 뭐 이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웨비나를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또 혹은 이 세미나 끝나고 요청 주시면 직접 데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퀴즈를 만들었을 때, 자, 앞서 제가 보신 것처럼 퀴즈 질문을 이렇게 넣겠죠. 다음 중 RPA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골라주세요. 하면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답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콘텐츠를 기획을 하시고 전체 내용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제 콘텐츠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퀴즈 만드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퀴즈 타입 지정하고 네. 그리고 정답이 사실은 전부 다 다거든요. 네, 전부 다입니다. 네, 전부 다 체크하게 되면 전체가 다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 되게 싫은데 전체 네 개 다 전부 다 답인데 문제로 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를 만들면 우리가 퀴즈 만들고 나서도 프리뷰를 통해 가지고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퀴즈를 가지고 뭐 태블릿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일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미리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퀴즈 만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배경 이미지도 사실은 이제 플레이어 설정, 상세 설정이 들어가면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다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만들었고, 만들 이 컨텐츠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그죠? 앞서 제가 지금 링크를 드린 거는 이제 아이스프링에서 제공되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LMS로 퍼블리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아이스프링 런이라고 하는 LMS에다가 업로드를 해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LMS 화면입니다. LMS 화면이고, 자, 이 LMS 화면에서는 제가 금방 학습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퍼블리싱을 이쪽으로 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학습 컨텐츠를 이제 학생들한테 혹은 학습자한테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할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클릭을 해서 이 컨텐츠를 누가 어, 학습을 할 건지 이렇게 학습자를 선택을 합니다. 저한테 스스로 이제 셀프로 학습 기간, 뭐 만료 날짜 같은 거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실제 학생들은 요 컨텐츠를 그죠? 자기가 지금 요건 이제 관리자 모드이기는 한데 실제 학습자는 자기가 이 컨텐츠가 할당이 되었으면 이렇게 할당이 된 거를 클릭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모바일, 태블릿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어, 확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다 학습을 다 올려놨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어, 공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다 끝나면 이제 관리자 모드로 다시 가게 되면 학생이 이렇게 컨텐츠를 다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수가 되고 있는지 학습자별로 이 콘텐츠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야겠죠.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퀴즈 한 거가 실제로 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학습을 하고 있는지, 뭐 퀴즈는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50분간 하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아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페이지라고 하는 굉장히 어, 심플한 형태로 콘텐츠를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페이지로 하는 일종의 워드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PA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그래서 RPA가 뭔지, 그죠? RPA가 뭔지에 대한 소개. 인터랙션은 사실은 여기는 이제 워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인터랙션은 들어가진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글과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개, 그 다음에 RPA 솔루션 뭐 종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인 뭐 예를 들어서 블루프리즈입니다. 네. 여기 세계 3대 그 RPA 회사 중에 하나가 블루프리즘이고요. 사실은 이제 블루프리즘이라고 하는 회사가 RPA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이렇게 기존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제가 이렇게 복사만 하면 바로 영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유튜브나 혹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바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도 이미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내가 여기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만들어 놓은 앞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서 간단하게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 기능을 가지고 만약에 게시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학생분들한테 할당을 해서 빠르게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정말 숨없이 한 50분 동안 전체 그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마이크로 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몰입도 있게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그 컨텐츠를 기획을 하시고 나서는 결과 오늘 내가 공부한 게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체크할 수 있는 퀴즈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장기 기억으로 학습 결과를 끌고 가시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RPA가 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데모 그리고 종류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 이렇게 해서 RPA가 이런 거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짧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이런 온라인 그 이러닝
점점 확대가 되면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게 되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뭐 이 웨비나 끝나시고 필요하시면은 세미나나 실제 어떤 좀 더 상세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정을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혹시 관련돼 가지고 오늘 전체 웨비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좀 더 질문들을 받고, 예, 전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그죠? 그래서 좀 여유롭게 중간중간에 좀 질문들도 받고 하면은 좋았는데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뭐 안지현님이나 현수님, 박완주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기능이나 마이크로 러닝 기획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네. 네,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다음 버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한글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아직 본사에서 저희가 확인을 못 받았는데요. 저희 코리아 담당 그 직원분한테 업데이트 받은 거는 다음 달쯤에 된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세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또 오늘 메일 적어주신 쪽으로 저희가 안내는 아마 공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기능 관련했거나 뭐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만드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아마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 있으시면은, 예, 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 간단하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보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이런 컨텐츠로 좀 더 다음 웨비나 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 가지고, 예, 예, 커피 쿠폰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그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 드렸으니까요. 한 번 더 한번 링크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링크 드렸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설문조사 링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그 전체 웨비나 자료도 링크로 아까 제가 드렸는데 한 번 더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링크가 혹시 잘 열리시나요? 네, 컨텐츠 잘 열리신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고요. 필요하신 경우 뭐 PDF로도 메일 주시면은 저기 info@2miles.co.kr로 메일 주시게 되면 PDF로 혹은 다른 뭐 동료분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분도 안 나가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요. 보통 웨비나 하면은 그런 부분이 항상 발표할 때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웨비나 준비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